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일단 그 순환막, 네, 너가 먼저 해줬던 거, 네, 그쪽에서 난 사실 정리가 잘 될 줄 알았고, 네네. 그래서 그쪽 부분은 애초에 사실, 음, 어,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음, 내가 준비한 자료에서는 사실 뺐어. 왜냐면 너 쪽에서 음. 잘 정리될 걸 알았기 때문에. 아, 그래서, 좋네요. 음, 역시나 그 음,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음, 짚어줬고, 네, 음, 또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 음, 괜찮은 관점들을 많이 말을 해줬고, 네네, 실제로 마지막에 언급했던 그 ETF 상품 내에 네, 어떤 종목이 네, 포함되어 있어서 그 종목을 갖고 그 섹터에 대한 관점을 바라볼 수도 있겠다. 그 관점도 음, 내가 봤을 땐 되게 좋은 것 같아. 나는 음, 사실 그렇게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, 음, 음. 그래서 나는 그 전반적인 ETF에 대한 설명은 너가 해줄 거라 생각을 했고, 그래서 네네. 결론적으로 내가 생각한 ETF에서의 준비했던 내용은 내가 아, 말하고 싶었던 인사이트는 네. 그럼 결국에 ETF라는 거는 투자를 할 만한가? 와, 기가 투자의 막히네요. 측면에서 봤을 때, ETF라는 것 자체는 투자를 할 만한가? 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, 음, 음,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그거에 이렇게 수치화를 해서 하기에는 내가 사실 그 자료는 많이 부족을 했는데, 음. 그거는 내가 어느 정도 이 얘기로 커버를 쳐서 일단 네, 얘기를 해줄게. 네네, 그래서 ETF라는 것 뜻을 일단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, 네네. ETF라는 것의 뜻을 정의를 봤을 때, 말한 것처럼 상장 지수 펀드라는 거의 약자이고, 음,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, 음, 그 구성 종목과 수량 등 자산 구성 내용, PDF라고 하는데,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고, 음, 분산 투자의 효과를 누릴 수 있고, 음, 펀드보다 운용 보수가 낮고, 주식에 적용되는 거래세도 붙지 않는다. 이런 음, 것들이 ETF라는 상품의 특징이야. 그래서 음, 요거 뭐 나머지 내용들은 그렇게 필요 없는 내용이고 이 세 가지가 중요한 내용인데 네, 이 세 가지가 뭐냐를 좀 정확히 봤었을 때 음, 일단 1번부터 접근을 했었을 때 일단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어. 거래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증권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어서 음, 우리가 실제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지. ETF 상품 자체를. 네네. 그래서 뭐 내가 사용하는 주식 어플을 봤었을 때 ETF 상품 이런 뭐 여러 개의 상품이 있는데 음, ETF에서 주식 상품을 봤었을 때 이 종류가 수백 가지가 나와. 그리고 뭐 음, 에어나 뭐 코덱스나 뭐 음, 킨덱스나 뭐 이렇게 해서 그 관련된 상품들이 수백 개가 나와서 수천 개가 나와서 수천 개까지 아니고 수백 개가 나와서 음, 실제로 이 그 ETF 상품을 우리가 주식처럼 거래를 할 수 있다. 음, 사실상 펀드인데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음, 거를 알 수 있고 그게 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라는 거의 얘기이고 음, 그 다음 이 구성 종목과 수량 등 자산 구성 내용 PDF는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다. 음, 음, 이거는 아까 내가 뭐 분배가 너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음, 그 일정하게 분배가 되어 있는데 이 구성 종목이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투명하게 그 구성 요소들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음, 그거는 뭐 너 쪽에서 너가 잠깐 얘기를 해준 것처럼 음, 그런 방식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음. 이 네이버 금융이 굉장히 잘 돼 있어. 그래서 그쪽에서 오,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네.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서 국내 증시 탭에 들어가고 음, 여기 보면 ETF가 있어. 음, ETF를 눌러주면 관련된 종목들이 짜자작 나오는데 그 ETF가 어떤 ETF인지 사실 이 내용만 봐서는 잘 모르는 내용들도 있어. 뭐 직관적인 종목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음, 뭐 정확히 타이거 200과 코덱스 200은 무슨 차이일까? 단기 음, 채권은 뭘까? 이런 음. 걸 잘 모를 수 있는데 네. 그런 걸 아는 방법은 이 종목을 딱 눌러주면 음, 종목 페이지로 들어가고 음, ETF 개요를 이쪽을 딱 눌러서 보면 음, 그 종목에 대한 그 상품에 대한 설명이 나와. 음, 어,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코덱스 200 같은 경우에는 일자당, 순자당 같이 뭐 변동률 기초 지수 200을 뭐 유사하게끔 따라하는 거를 음, 가는 거를 목표로 합니다. 라고 음, 해서 이런 그 종목에 대한
적인 설명이 나오고 음음. 이 설명을 갖고 '이게 어떤 상품이겠구나.'라는 좀 네. 관심을 갖고 볼 수가 있어. 음. 그리고 위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음. 요거는 아까 그 페이지에서 ETF 분석을 음. 들어가면 음. ETF 분석을 들어가서 밑으로 쫙 내리다 보면 음. 이런 게 나와. 음. 그 시우당 구성 종목 탑 10이라고 나오는데 탑 음. 10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기타로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음. 사실상 그 ETF를 견인하는 건 이 탑 10이라고 보면 될 음. 거고, 그래서 이 탑 10 종목들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, 뭐랄까 이렇게 분배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지. ETF 상품에 음. 투자를 하면은. 네네. 근데 이게 또 이 구성 상품이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뭐 이름도 이렇게 여러 개 있고 설명도 뭐 어떻게 되어 있고 하지만 실제로 그 구성 상품을 봤었을 때 삼성전자 50%뭐 음.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. 아 그래요? 그래서 뭐 ETF 상품 중에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냥 전체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도 많고 음. 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건 좀 다른 것들을 갖고 오긴 했는데 음. 예를 들어 뭐 이런 거는 뭐 포스코와 아연 이건 뭐 철강 쪽 내가 갖고 온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거는 뭐 헬스케어 쪽 아마 뭐 갖고 온 것 같은데 헬스케어 음음. 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음.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이게 헬스케어가 돼 이게 헬스케어인 것 같고 이거는 뭐 화장품 이런 음. 쪽을 내가 갖고 왔나 보다. 음. 그래서 이 구성 종목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상품에 투자를 해볼 수가 있지. 음. 그래서 이 ETF 상품에 투자를 한다는 것만 자체를 갖고도 우리가 여러 개의 종목에 분산 투자를 안 할 수 있고 음. 굉장히 음. 좋은 안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할 수가 음.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안정적이라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좀 같이 내용이 되어 있을 텐데 음. 이게 보면 무슨 얘기냐면 국내 주식형 ETF는 연금 계좌에서 거래를 하면 네. 뭐 이런 소득세를 내게 되고 일반 음. 계좌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뭐 과세 제외하고 뭐 이렇게 된다. 음. 그리고 기타 ETF 뭐 채권형이나 해외 같은 경우에는 연금 계좌에서 하면은 그 연금에 대해서 뭐 과세가 된다. 뭐 이런 내용이 음. 있는데 네네.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결국 누군가는 연금 계좌를 통해서 네. 이 기타 해외 이쪽에 대해서는 매달 얼마씩 돈을 붓고 있다는 거야. 음. 어, 매달 얼마씩 많은 사람들이 이 ETF에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매달 몇백, 몇십씩 돈이 들어가고 있다. 어, 어, 음. 어, 어. 그게 보통 에어 200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나스닥을 추종하는 그런 ETF 상품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. 음, 음, 그런 식으로 해외 ETF 상품을 많이 투자하고 워렌 버핏이 한 얘기가 있으면 10년 전으로 들어가서 한 상품만 만약에 탈 수 있다라고 하면 워렌 버핏한테 뭘 살 거냐 그랬을 때 워렌 버핏은 나스닥 200을 산다 그랬어. 나스닥 200이 음. 결국 에어 200이랑 똑같은 거거든. 아. 어, 그래서 나스닥의 ETF 상품을 투자한다라고 했었으니까 그만큼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을 했었다라고 볼 음. 수가 있는 거지. 그래서 음. 우리가 지금 요즘 투자를 하면서 계속 컨셉을 잡았던 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없고 그건 음. 당연한 투자의 원칙이고 네네. 안정적인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음. 음. 되냐라는 걸 봤었을 때 결국 우리는 확정된 미래에 투자를 하자라고 얘기를 음. 많이 했었는데 네네. 그 확정된 미래가 개별주로 보기에는 그 개별주 조사를 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네.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관련된 섹터들이 모여 있는 ETF 상품에 분산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. 음. 빠질 때 그 섹터에
그게 정말 확정된 미래라 생각한다면 음, 음, 그 섹터와 관련된 ETF 상품에 빠질 때마다 꾸준히 매수를 하는 게 음, 안정적으로 투자하기에 좋을 것 음, 같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, 네네. 너무 ETF만 하면은 또 너무 또 주식하는 맛이 안 나니까 개별 네. 종목도 한두 개씩은 또 컨트롤 해주고, 음, 음, 그러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보면 충분히 ETF 상품도 투자를 할 만한 것 같다. 그래서 음, 나는 앞으로 내가 생각했던 확정된 미래, 신소재주나 아니면은 ESG, 요즘 ESG 안 하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는데, 음, 그 ESG 아니면 2차전지 음, 관련된 ETF 상품은 음, 내가 생각하는 그런 확정된 미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넣을까 생각 중이야, 일단은. 음, 괜찮네요. 이렇게 일단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예정이고, 네네. 음, 그리고 ETF일 때는 사실 여기가 끝이고, 네네. 음, 음. 그리고 이렇게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된 건 아니고, 음, 음, 그 언급된 기사가 나왔는데, 그게 네네. 10월 16일 날 나온 거고, 네네. 10월 18일에 비트코인 선물, 그 음, 현물 말고 네네. BTF 선물에 대한 ETF가 승인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음, 16일 날 언급이 돼서 네네. 비트코인 자체가 좀 많이 올랐고, 음, 음, 18일 내일 이제 그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ETF 승인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좀 희망적인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. 그건 음, 정확히는 내일 봐봐야 될 것 같아. 네. 어, 아, 참, 비트코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음, 투자 음, 상품으로 인정을 받는 또 그치.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. 그 ETF 상품에 지금 승인이 되려고 대기 중인 게 수천 개가 목록이 있는데 그중에서 비트코인이 언급이 됐다라는 거는 뭐 네네. 비트코인 자체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. 음, 그렇게 볼 수도 있지. 그렇군요. 그래서 ETF 얘기는 사실 음, 여기까지가 음. 전부이고, 네네. 그리고 우리가 좀 자주 보고 있는 이마트. 어, 차트 얘기도 빠지면 좀 서운하니까 이마트를 하나 넣었는데, 네네. 사실 우리가 지금 공유가 음,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, 화면이. 그래? 네, 잠시만. 네, 네, 공유, 네, 보입니다. 공유된, 예, 어, 이게 우리 자료를 준비했을 때가 조금 됐었을 때라서, 사실 네네, 이전의 차트인데, 지금 영상을 다시 찍기 전에 차트 하나를 다시 더 넣었어. 근데 네네, 역시나 관점은 잘 맞았던 것 같고, 음, 음, 여기 강하게 매물대 지지를 해주는 요 네, 꼭지점의 라인들, 네네, 이때 내가 볼 때는 반등을 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, 네네, 그 반등이 지난 얘기지만 V자로 줄지 W자로 줄지 아니면 뚫고 음, 내려가서 다시 이렇게 음, 내려갈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네, 분명한 거는 여기서 한번 걸려주긴 할 음,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, 음, 음, 그래서 방금 다시 녹화 전에 차트를 넣었을 때 네네, 이거는 주봉인데 네네, 요건 일봉이고, 네, 결국 내가 말했던 요 선, 음, 요 선 라인에서는 그 반등을 잘 해줬지. 음, 일단 그 반등을 해줬고, 음, 지금은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자리야. 올라가고 있는 음, 자리인데, 음, 이 볼벤 중앙을, 올라가다가, 음, 그리, 그, 그리기, 올라가다가 이렇게 한번 맞고, 뚝까 음, 맞고, 지금 좀 버티고 있는 라인인데, 음, 현재 라인만 잘 지지를 해준다면, 네네, 이거를 여기 올라타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. 음, 그렇게도 보고 있는데, 네네, 근데 내가 요 이마트를 검색을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이런 광고가 계속 뜨는 거일 수는 있는데, 어, 네, 나는 사실 요 광고에 되게, 부정적이야. 이게 부정적이라는 게 음, 뭐냐면,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땐 네, 결국에 지금 그, 이마트 자체에서는 네, 치킨 게임을 시작했다라고 네, 보는 거지. 네네, 배송료도
배송 시간도 줄이고 뭐 음, 상품 가격도 할인해주고 한다라는 거는 결국 이윤을 많이 마켓 쉐어를 늘리고 이윤을 안 남기겠다는 거기 음, 때문에 네네. 좀 그런 면에서는 이익이 많이 안 날 것 같지만 음, 꼭 주가가 영업이익과만 정비례로 가는 건 아니니까 음, 한번 관점을 잘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네. 개별 종목도 한번 짚었지. 네. 그래서 이마트가, 결국에는 ETF 상품은 투자할 만한 것 같다. 아, 네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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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마트 얘기 좀 더 해보면 그 네이버 음, 장보기에 요번에 들어왔더라고요. 보니까. 그치. 네. 음, 그 금요일 날이었나? 오픈한 것 같습니다. 음, 그래서 음, 저도 써봤는데 음, 신선하고 뭐 사용성도 나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음, 음, 네. 그날 좀 오르더라고, 많이. 그래서 근데 뭐 원래 좀 빠졌기도 했고, 그죠? 맞아, 맞아. 음.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건 빠질 때 사야 된다. 음, 그니까요. 저는 빠질 때, 사실 이렇게 빠질 줄 예상을 못했습니다. 음, 빠질 때 분할로 사는 게 맞아. 음, 괜찮은 종목이라면 결국엔 반등을 하게 돼 있고, 음, 음, 음. 빠질 때 분할로 매수를 해라. 네, 그게 네, 정답인 것 같다. 네. 음, 음, 그러니까 이게 차트도 항상 꼭 봐야겠어요. 이 음, 분석만 보는 게 그치. 아니라 정말 음, 음, 이번 이마트 사태를 제가 느끼면서 음, 저는 약간 이제 어차피 오를 건데 뭐 언제 사든 상관없지 뭐 약간 요 음, 관점이 음, 강했거든요. 음, 음, 근데 이제 형이 맨날 그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줬잖아요. 음, 음, 아, 내가 이 자리를 좀 더 잘 음, 알아서 음, 이렇게 떨어졌을 때 샀으면 얼마나 수익이 많이 났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. 음. 음, 이게 좋을 때 더 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게 이 매매 네, 원칙이니까, 그러니까요. 네, 요런 자리들, 네, 큰 자리는 보고 들어가는 게 좋지. 네. 그래서 뭔가 그래도 음, 약간 요 이마트가 되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분석하고 반응이 음, 바로바로 와서 되게 좀 음, 흥미롭게 봤던 것 같아요, 저도. 네, 음, 음. 그래서 포트폴리오를, 종목을 많이 사진 말고, 네네, 이제는, 네, 이렇게, 약간 ETF, 약간 이 시장의 방향을 좀 공부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. 네네, 어, 어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일단 잘 들었습니다. 어, 내 이걸 자료는 끝. 네, 음, 들으신 분들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. 음. 그래. 다음 주는 어떤 걸 할까요?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, 일단 영상 끄고, 네, 이제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. 오케이, 끝.